네, 1월 17일입니다.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미수 사건이 있은 지 15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아주 오랜만에 주재했는데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도 나빠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그동안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통합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당사로 출근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정말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집에 집거해 있는 동안에 집에서 이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 탈당이 이어졌어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의원 3명이 나갔고 또 전 대표를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당 8기인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큰 악재가 되는 거죠.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고 또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알턴이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더 통합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잘한 건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민주당은 다 좋을 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대표가 또 혹은 최고위원들이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런 걸 의식했기 때문에 이 대표도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 문제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벌써 적격 부적격 심사에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습니까? 사실 당 내에서요. 그러면 비명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비토하던 사람들은 떠났다 쳐요. 그러지만 이제 정말 친명 대 친명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친명 비명은 약간 뭘 달리하니까 괴를 달리하니까 좀 싸울 수도 있겠다.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친명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저것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천 앞두고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전쟁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만 잡음이 나도 언론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더 괴롭힙니다. 국민들에게 더 증폭시키고. 왜 민주당이 싸우지 않아야 할 텐데 벌써 이제 적격 부적격 문제를 놓고 저격을 하고 또 이제 공천을 놓고는 친명 비명이 싸울 것이고 또 나중에 가면 친명 대 친명이 또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말 통합 행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니까요. 사실 민주당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한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법안들을 다 내놔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했어. 국회에서 올라온 거 다 거부했잖아요.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김건희 특검까지 다 거부해버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칩니까? 민주당이 질질 끌려다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정원 대령 문제, 최상병 순직 사건, 순직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심위, 심의 사주 문제, 유일임 위원장의 친인척 가족들이 사주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만 유일임 위원장은 오히려 더
이걸 뭐 어떤 자료 유출한 사람을 찾아낸다고 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할 정도로. 야당이 힘이 없으면 국민들이 힘들다니까요. 야당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지금 보고 있으면 민주당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 같아. 수비는 여당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별로 하는 게 없다니까요. 민주당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폐해져요. 국민들이 고통 속에 헤매게 된다니까요. 민주당은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뭐 나 국회의원 하나 되고 뭐 그 생각, 뭐 그게 가장 간절하겠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 대의 정치, 좀 대의 명분이 큰 정치를 좀 하란 말이에요. 뭐 본인들은 다 한다고 하겠죠.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해봤자 네가 알면 뭘 알아. 나도 죽도록 하고 있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사후 논평이나 내고 뭐 대변인 부대변인 명의로 맨날 뭘만 입고 있대. 그게 뭐예요 그게. 치고 나가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개혁 입법 하나도 안 내놓고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당대표가 단식하랴. 또 뭐 살해 미수 사건 뭐 있어서 병원에 계시랴. 뭐 힘이 들긴 할 겁니다. 뭐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한 사람의 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죠. 뭔가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야당이 대안을 내놓고 싸워줘야죠. 죽도록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안 합니다. 할 필요도 별로 못 느끼고. 왜? 내가 가서 뭐 어디 가서 1인 시위 한다면 뭐예요 그거. 배지 단 사람들이 일을 하라니까요. 그리고 제1야당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이 일을 해야 돼. 맨날 뒤에서 윤석열이 욕만 하고 있으면 뭐해. 윤석열이 그런지 뻔히 다 아는데. 자기 뭐 부인도 맨날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녹취록에서. 배는 뿡 나왔고 방구나 뿡뿡 끼고 다니고 코 골면서 잠이나 자고 술이나 먹고 마시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뻔히 알면서 뭘. 그러면 누가 이제 일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해야지.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하고 다닙니까? 전국을 훑고 다니고 있어요. 완전히. 그걸 비난만 하고 있을 겁니까? 왜 비난을 해야 되죠? 그 사람도 지금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하고 있죠? 민생보고회라고 해가지고 포퓰리즘 정책 막 퍼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따박따박 왜 반발을 못하냔 말이야. 잘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왜 남만 욕하면 안 돼? 지금 이번 선거가 지금 구도로 보면 민주당이 지는 선거입니까? 질 수 없는 선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난장판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디다 찍겠어? 민주당이 제대로 일 안 하니까 제3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민주당이 큰 코 다쳐. 제3당 얕보면 안 돼요. 야, 이낙연 호남에서 인기 없어. 없죠. 그러지만 시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준석과 뭉치게 되고 또 그러면 2030 뭉치게 되고. 위기감이 안 옵니까? 나는 요즘 민주당 하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해. 저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음은 다 공밭에 있어.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무슨 나라 걱정이 뭐야. 내 걱정부터 해야지. 그 생각 하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이 뭔가. 그리고요 169석 180석 가지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200석 안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민주연합이 200석 안 가지면 200석 이상 갖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구장창 거부권 행사하고 끝내고 가는 거예요. 응? 그냥 3년 남았잖아요. 한 3년요. 그냥 놀다 가.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민주당 책임이에요. 그거. 물론 1차 책임은 대통령 여당한테 있어. 근데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대충 견제한다고 안 되니까 이제 안 된다니까요.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 안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정치합니까? 나처럼 이게 그냥 핑핑 놀지. 그냥 놀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나 나오고 한동훈이가 200석으로 250석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설친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한테는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 탈당 제3지대. 민주당은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은 별로 없어. 잘들 좀 하세요. 정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식이 중요하다니까. 알아요? 나보다 더 잘하시겠지. 정치학 공부 많이 했으니까. 사실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인식되느냐. 사실 게임이 아니라 인식 게임이다. 그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야 국민의힘 때문에 못 살겠어. 언론 때문에 못 살겠어. 아무리 울어봐도 국민이 민주당 참 무능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끝나요. 끝나버려. 그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제에 감히 대민주당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러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다 자기 선거 때문에 바쁘시죠? 꼭 당선되세요. 다들 열심히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을 휩쓸고 다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습니다. 마포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정청래 현 최고위원 거기하고 맞붙인 상대로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사 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여기다가 나는 공천하겠다. 쫙 오늘 이야기를 했어. 와, 이 사람. 김성동 전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 완전 날벼락 맞은 기분이다. 한 위원장은 공천에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내리꽂는 것 아니냐. 전략 공천일 뿐만 아니라 낙하산 공천이다. 이러면서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진짜 대단하다. 그냥 막 내리꽂아. 김성동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맨날 정청래 의원한테 지면서 거기를 잘 갖고 왔을 텐데 이렇게 그냥 단박에 와가지고 김경률로 정했어 하고 손 딱 들어줘. 이거 뭐지? 김성동 입장 진짜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오늘 다들 기분이 좋을지는 국힘 오늘 기분 좋은 날인지 모르겠지만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울 당협위원장은 정말 벼락 맞았네요. 근데 또 어제 인천 가서도 했죠. 원희룡 탁 연단에 올려 세워가지고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하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원장과 완전 여기서 필 받았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어리를 치우겠다.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누구예요? 언론들은 그 돌덩어리를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는데 다른 돌덩어리를 치우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돌덩이가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라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돌덩어리를 이야기했겠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장관님, 그러셨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네 가족 양평 고속도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돌덩어리 잘 치우세요. 언론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떡 썼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 이제 원희룡이가 큰일 하는구나. 큰 돌덩어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을 치운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 원희룡. 열심히 해라. 근데 그 말을 진짜 나도 좀 우습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 몇 선이나 하고 도지사하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말이 좀 품격이 있어야지. 나하고 똑같으면 되겠냐? 아이고 짠한. 좀 품격 있게 좀 해. 너희들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배지 달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잘해야지. 아유, 어떻게 필부들하고 똑같은 그런 돌덩어리 치운다고. 큰 돌덩어리나 잘 치워. 큰 돌덩어리 있잖아.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그리고 미안하지만 원희룡 선생, 거기 나가봤자 별거 없어. 그리고 지면 끝장이야. 지면 국무총리 시켜줄 줄 알아? 아이고, 네 앞길을 챙겨. 쓸데없는 돌덩어리. 그 큰 돌덩어리 하나 치우고. 야, 그건 그렇고.
하여튼 원희룡 선생 잘 하세요. 넌 지면 끝장이야.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 인천 계양 거기에서 인천 그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신년 인사에서 국회의원을 250석으로 축소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답니다. 지금 300명이거든요. 와. 안철수도 100명 줄이겠다. 허경영이는 200명 줄이겠다. 막 이랬는데, 야, 드디어 안철수, 허경영 제3탄 한동훈이가 나왔어요. 250석으로 줄이겠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에?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습니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야 국회의원 저놈들 일도 않고 나쁜 놈들. 근데 국회의원 일 많이 합니다. 한동훈 씨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 나도 안 해봤지만 출입은 해봤어. 내가 여의도 출입을 해봤거든요. 진짜 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맨날 일 안 하고 노는 것만 보여줘서 그러지. 그리고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돼요. 오히려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적어요. 국회의원 수가. 네? OECD 평균이 10만 8천 명당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17만 1,000명당 한 명이에요, 지금. 그럼 7만 명, 그러면 7만 명 정도가 더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아니,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475명으로 늘어야 돼. 지금 봐봐요. 저기, 시골 이런 데 가면 4개 군에 국회의원 한 명이라니까? 그럼 뭐야, 이게? 4개 군에 국회의원 한 명이요. 그래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포퓰리즘 앵간히 하고. 아, 진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8월에 발표한 자료 있잖아요. 그런 자료라도 좀 봐봐. 전문가 설문조사 했잖아. 늘려야 한다. 47%. 47%의 전문가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27%나 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밖에 안 돼. 왜 축소해야 되죠? 국회의원을 일 안 하니까? 일해요. 그리고 혜택이 엄청 많다고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에 비하면. 예. 그 정도는 또 우리 대표를 뽑아서 보냈으면 그 정도 혜택은 줘야 돼. 물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 있어. 그러나 뭐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권은 좀 있어야죠. 꼭 특권이라기보다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들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 방송 본 사람들이 저거 뭐 국회의원 편드냐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OECD 내가 이 말씀 드렸잖아. 적다니까 우리는. 오히려 늘려야 돼. 근데 한동훈은 뭐 정치개혁안 제4탄 이러면서 막 뭐 제4탄이라는 게 뭐야? 1탄, 2탄, 3탄도 봐봐. 1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이거 헌법에 명시돼 있어. 헌법 바꿔 그러면 5.18 전문도 5.18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집어넣겠다. 그 말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야기했죠. 자, 이건 역시 줄이는 방식 어떻게 할 거냐 차차 고민해 보겠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귀책 사유 발생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하겠다. 이미 다 했어 민주당이.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 안 한다 해놓고 해갖고 완전히 개피 받지. 안 한다 했으면 안 했어야지. 민주당도 미친 짓 한 거잖아 그때. 그거 원래 다 남들이 한 거야. 뭐 시작도 없이 앵무새야. 그리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봐. 옛날에 다 해놓은 거잖아. 나도 아는데 그 위대한 여당의 비대위 원장님이시나 된 분이 그걸 뭐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놓고 있어. 본인 이번에도 출마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개똥으로 보이겠지. 무조건 축소한다고? 앵간히 해. 그리고 박정희 때 그나마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박정희 때 유정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다 임명해버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100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서 다행이다. 난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국회의원이 줄면요. 권력이 더 강화돼. 그 사람들이. 힘이 훨씬 세져 버려요. 응? 그리고 완전히 그 기득권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정말 확 늘려야 돼. 늘려서 그들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줄여봐요. 갈수록 힘이 세지지. 안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센데 줄여가지고 그들의 힘을 더 막 키워주자고요? 야, 진짜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정치 공부를 좀 하시라고. 법 공부만 하고 있지 말고 맨날 법조문이나 외우고 헌법 몇 조 찾고 뭐 형법 몇 조 찾고는 하지 말고 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그렇게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